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침략을 미워할 뿐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안중근의 사상이 얼마나 명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분노는 민족이 아니라 침략 행위 그 자체를 향했습니다. 그는 일본 민중과 일본 제국을 구분했습니다. 힘으로 빼앗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증오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의 언어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안중근은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대한국의 군인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개인의 분노가 아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국가가 짓밟힌 시대, 그는 침묵보다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에게 이 선택은 영웅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한국인이 해야 할 책임이었을 뿐입니다. 독립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증명을 자신의 삶으로 남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다. 안중근은 끝까지 개인적 감정을 부인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 개인이 아니라 침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단한 이유는 복수가 아닌 책임이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자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암살자가 아닌 전쟁 중인 군인이라 여겼습니다. 국가가 전쟁 중이라면 적장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 믿었습니다. 이 신념은 재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다. 안중근에게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백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모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생명보다 국가의 존엄을 앞에 두었습니다. 나라 없는 자유는 허상이라 여겼습니다. 백성의 삶은 국가의 존재 위에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합니다. 안중근의 사상은 지금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동양 평화를 파괴한 자가 이토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였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 전체의 문제라 보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는 침략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 주장했습니다. 칼을 든 이유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논리는 지금도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폭력과 정의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삼국을 모두 해치는 자였다. 안중근은 조선을 위한 투사였지만 시야는 더 넓었습니다. 그는 조선 중국 일본이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은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략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제거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 판단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나는 살기를 구걸하지 않는다. 사형을 앞둔 사람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안중근은 한 번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태도는 재판관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던 사람. 그가 안중근이었습니다. 사형은 이미 각오하였다.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결과를 알고도 행동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각오는 그의 모든 진술을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겠다. 안중근은 자신의 죽음을 계산했습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조국에 바쳐진 상태였습니다. 살아서 싸우는 길과 죽어서 남기는 길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민족의 불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담했습니다. 비장함보다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희생정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내가 죽은 뒤에 뼈를 고국으로 가져가다오. 이 말은 안중근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조국의 땅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대한국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죽음조차 그를 조국과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이 유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울림을 남깁니다. 안중근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뜻 역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안중근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죄수가 아닌 군인이라 규정했다. 나라가 강제로 빼앗겼어도 군인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에게 재판은 범죄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전쟁 중 포로를 다루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선언은 그의 모든 진술의 출발점이었다.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인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을 국제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 중인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적장을 제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전술이다. 그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이 논리는 재판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끝까지 논점을 흐리지 않았다. 조선이 국가라면 자신은 군인이었다. 이명재는 그의 신념 그 자체였다. 나는 의병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안중근에게 의병은 임시 신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가 무너진 시대에 남은 유일한 군대였다. 정규군이 사라진 자리를 의병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했을 뿐이라 말했다. 영웅적 포장은 필요 없다고 여겼다. 이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준다.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말은 무겁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다. 안중근은 죽음을 패배로 보지 않았다. 독립을 위한 죽음은 완성이라고 여겼다.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죽음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통해 뜻을 남기려 했다. 이 말에는 비장함보다 확신이 담겨 있다. 조국을 위해 쓰인 생은 헛되지 않다는 믿음. 그 신념이 그를 끝까지 지탱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조국에 바쳐졌다. 이 문장은 안중근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이미 자신을 개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의 소유권은 조국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래서 두려움도 미련도 적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책임뿐이었다. 조국을 위한 선택 앞에서 개인은 사라졌다. 이 헌신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안중근은 단 한 번도 후회를 말하지 않았다. 그만큼 고민과 결심이 충분했다는 뜻이다.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오랜 숙고의 결과였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후회 없는 선택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그의 정신적 단단함을 보여준다. 재판정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같았다. 확신은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 말에는 책임의식이 담겨 있다. 안중근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느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선택했다. 이 문장은 용기의 본질을 보여준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안중근은 죽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의미를 남기고 싶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죽음이라면 조국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단순한 인식이 그의 결단을 만들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그래서 그는 담담할 수 있었다. 이 태도는 지금도 많은 질문을 던진다. 나의 뜻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안중근은 당대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것임을 알았다. 이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그가 남긴 뜻은 지금도 해석되고 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안중근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죽음 이후에도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시선은 늘 미래를 향해 있었다. 자신의 죽음보다 독립의 순간을 먼저 떠올렸다. 이 문장은 비극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난다. 절망의 시대에 남긴 가장 밝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문장을 읽는다. 그의 소망은 아직 진행 중이다. 동양의 평화는 조선 독립에서 시작된다. 안중근은 독립을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문제로 보았다. 조선이 무너지면 동양 전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의 시야는 언제나 조선을 넘어 있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양의 미래를 고민했다. 이 말은 단순한 애국 구호가 아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통찰이었다. 그는 총을 들었지만 사상가이기도 했다. 이 문장은 그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일본이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 침략을 멈춰야 한다. 안중근은 일본을 무조건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보았다. 침략이 아닌 공존의 길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길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답했다. 이 말은 경고이자 제안이었다. 칼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듣지 않았다.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은 정의 위에 서는 것이다. 안중근은 힘의 논리를 경계했다. 강함이 곧 정의는 아니라고 보았다. 정의 없는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팽창을 비판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국가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묻는다. 무력인가 원칙인가? 안중근의 답은 분명했다. 교육이 없는 독립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독립 이후의 나라를 생각했다.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선다고 믿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했다. 총보다 교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말에는 미래 세대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다. 안중근은 다음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독립은 시작일 뿐이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배워야 한다. 애국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무지한 분노를 경계했다.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국을 제대로 알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책임의 언어다. 그래서 더 어렵고 무겁다. 안중근은 깊은 애국을 원했다. 표면적인 구호를 넘어서서 말이다. 나는 죽어도 뜻은 죽지 않는다. 안중근은 개인의 죽음과 사상의 죽음을 분리했다. 몸은 사라져도 뜻은 남는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다. 이 말은 자신을 넘어 후대를 향한다. 누군가 이 뜻을 이어주길 바랐다. 그는 불씨가 되기를 선택했다. 꺼지지 않는 불씨 말이다. 그 불씨는 지금도 타고 있다. 나의 죄는 오직 조국을 사랑한 것뿐이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기준은 조선이었다. 조국을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니었다. 이 말은 법과 정의의 충돌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대의 비극이 담긴 문장이다. 누가 죄를 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끝까지 자기 기준을 지켰다. 그래서 이 말은 강하다. 후회 없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다. 짧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망설임보다는 선택이 많았다. 두려움보다 책임이 앞섰다. 이 말은 자서전 같은 문장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안중근은 그 질문을 남겼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는 남은 사람들을 걱정했다. 자신의 죽음이 좌절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눈물이 아니라 행동을 원했다.
이 말에는 냉정한 사랑이 담겨 있다. 슬픔에 머물지 말라는 메시지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그는 끝까지 독립을 생각했다. 개인의 죽음보다 미래를 보았다. 대안의 독립은 반드시 온다. 이 말에는 의심이 없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믿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확신이 그의 마지막을 지탱했다. 독립은 가능성이 아니라 예정이라고 보았다. 이 말은 예언이 되었다. 우리는 그 증거 위에 살고 있다. 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개인과 국가를 구분했다. 증오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는 침략이지 민족이 아니었다. 이 성찰은 매우 드물다. 원함보다 원칙을 택한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깊다. 총을 들었지만 증오에 지지 않았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안중근은 역사의 도덕을 믿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과는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위로이자 경고다. 불의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다. 이 문장은 시대를 초월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붙든다. 정의는 총보다 오래간다. 그는 무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총은 순간을 바꾸지만 정의는 시대를 바꾼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말과 글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문장은 그의 전략이었다. 총과 사상을 함께 사용한 이유다. 안중근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을 택했다. 내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조국이다. 그의 욕망은 단순했다.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조국 하나였다. 그래서 선택은 늘 명확했다. 이 문장은 그의 삶을 요약한다. 군더더기 없는 목표. 그래서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끝까지 한 방향이었다. 나의 피가 독립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안중근은 자신의 죽음을 도구로 보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피는 사라지지만 씨앗은 자란다. 이 비유에는 희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을 미래에 심었다. 이 말은 매우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그 씨앗은 결국 싹 텄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안중근은 세상의 판단을 모두 신뢰하지 않았다. 당장의 판결보다 더 큰 심판을 믿었다. 양심과 역사였다. 이 말에는 담담한 체념이 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는 태도.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은 강하다.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행동이었다. 이 문장은 결산처럼 들린다. 미련 없는 마무리다. 삶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그는 침착했다. 그래서 더 무겁다. 이 몸은 죽어도 대안은 죽지 않는다. 안중근은 개인과 국가를 철저히 분리했다. 몸은 사라져도 나라는 남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이 말은 희망의 논리다. 개인이 약해도 공동체는 강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이 문장은 선언이다. 역사는 반드시 나를 증명할 것이다. 안중근은 시간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다. 지금은 패배자일지 몰라도 역사는 다르게 기록할 것이라 믿었다. 이 말에는 오만이 없다. 확신만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 증명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살아있다. 대한독립 만세. 이 말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한 한 문장이다. 시작이자 끝이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이 말은 남았다. 세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총성보다 오래 남았다. 안중근은 사라졌지만 이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